자, 두함수 fx, gx가 있습니다. fx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gx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1부터 4까지에서 g 도트 fx의 최대값이 이렇다.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니까 일단은 g 도트 fx부터 만들면 f가 g에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것을 그냥 hx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면 1부터 4까지니까 일단 선생님이 여기 있는 것부터 뭐 하자고 했어? 체크하자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이 x 이퀄 뭐가 되니? 3. 자, x가 이제 3이잖아. 1부터 4까지라고 했으니까 1은 이제 이만큼이 되고 4는 여기까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여기에서부터 뭐 여기까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3을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 3 집어넣어 보면 9에다가 18에다가 더하기 3이니까 얘네가 12니까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y값이 마이너스 6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 집어넣어 보면요. 1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6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게 훨씬 보기가 뭐하다고? 선생님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이 27이고 최소값이 m이라고 했으니까 구해보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a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항상 a가 0에서 준아 여기 보자 a가 0에서 1 사이인지 아니면 1보다 큰지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증가함수가 될 수도 있고 감소함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a가 0에서부터 1 사이다 라고 하면 얘는 감소함수가 되겠지. 그러면 a의 마이너스 6제곱에서 최대값이 될 것이고 a의 마이너스 2제곱에서 최소값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단순하죠?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증가함수가 되겠죠. 증가함수가 되면은 a 이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고 a 이퀄 마이너스 뭔 소리냐? a 이퀄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을 갖고 a 이퀄 마이너스 6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당장 여러분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걸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준아, 뭐 보냐 지금? 뭐 보냐? 시험. 앞에 좀 봐. 자, 얘 같은 경우는 a가 지금 1보다 크잖아. a가 1보다 크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그리고 범위가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면 뭐 이 정도 된다고 보고요. 마이너스 2면 이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이 값이 얼마야? 이 값이 1이란 말이야. 그런데 최대값이 어떻게 27이 나올 수가 있겠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함수하고 관련된 문제들은 함수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굳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계산으로서 틀렸다라는 걸 굳이 뭐 하지 않아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a가 0에서부터 1 사이일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6에서 최대값이 27이 된다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갖겠구나.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스토리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은 여러분 알다시피 마이너스 6이라는 거는 a 마이너스 2에 뭐가 되겠어? 세제곱이 되는 거고 27은 뭐 3의 세제곱이니까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3이 되겠구나. 뭐 간단한 계산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m이라는 친구는 뭐가 답이 되는 거야? 3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함수 fx하고 gx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인데 두 함수 f 도트 gx하고
G 도트 fx의 최대값이 같아지면 좋겠다 이런 말이네. 그렇게 하는 모든 a 값에 뭘 구하라는 얘기야? 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 일단은 f 도트 gx하고 g 도트 fx를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자 f 도트 gx라는 거는 gx가 올라오는 거죠. 얘가 각각 여기 x에 올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a의 x제곱의 제곱 플러스 2배의 a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g 도트 fx는 방금 했던 것처럼 x자리에 얘가 올라올 거니까 a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이 같아진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모든 a값의 합이니까 일단은 예를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런 거 우리가 a의 x제곱을 뭐 t로 치환하자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f 도트 gx라는 거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다 라고 보면 되고 당연히 여기는 뭘로 바뀌어야 되겠니? t에 관한 범위로 바뀌어야 된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럼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보면은 우리는 a의 x제곱을 갖다가 t라고 잡았고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잡으면 a의 마이너스 1일 것이고 2 집어넣으면 a의 제곱이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지. 왜? a 값이 0에서 1 사이일 수도 있고 a가 1보다 뭐 할 수 있으니까 클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어쨌든 간에 f 도트 gx라는 거는 이제 이러한 2차 함수고요. 이러한 범위 또는 이제 이러한 범위에서 이제 얘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얘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어디서 최대값을 갖냐라고 보면은 여기서 당연히 최대값을 갖겠지. 얘가 어디에만 들어가면? 범위에만 들어간다면.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바로 뭐가 되냐면은 t값이 마이너스 묶어내면은 마이너스 2t니까 t값이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t에다가 1 집어넣어 보면은 f 도트 g1은 뭐가 되냐? 1 집어넣으니까 2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냐면 1,2라는 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 t가 1인 여기가 과연 이 범위에 들어가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 t가 지금 a의 마이너스 1제곱부터 a의 제곱 또는 a의 제곱부터 a가 마이너스 1제곱인데 t의 범위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a 값이 뭐라는 얘기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겠지. 만약에 이렇게 뒤바뀐다는 얘기는 0에서부터 a가 만약에 이런 범위이면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2라고 보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 그쵸? 만약에 2라면 얘가 4가 될 것이고 즉 2분의 1에서 4. 만약에 a가 3이라면 3분의 1에서 9 이렇게 되겠지. 즉 t값이 1이 되는 거는 이 사이에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니? 2분의 1부터 4든지 또는 3분의 1부터 9든지 4분의 1부터 16이든지 이런 식의 상황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t값이 1이라는 걸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자, 여기에서도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따져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져주는 거야. 그냥 정확하기 위해서. 만약에 a가 0부터 1 사이라면 a가 2분의 1로 잡으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로 잡으면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2가 되겠지. 맞니? a가 2분의 1이라면 a가 만약에 3분의 1이라면 여기는 9분의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3이 될 것이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주어지든 이런 식으로 주어지든 여기 안에는 이 범위 안에는 t가 반드시 1이 뭐 할 수밖에 없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f 도트 gx의 최대값은 무조건 뭐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f 도트 gx의 이거의 맥시멈이 바로 뭐가 되냐? 2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g.fx가 이 범위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값도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2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93번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서 19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즉 여러분의 시험에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거의 내신에서는 킬러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절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따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요소가 많아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A 하시고요. 여기는 친구 선생님 이렇게 보지 말자고 했잖아. 그치? 어떻게 보자 그랬어? 이 범위 내에서 이거 값을 보자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 값은 똑같이 뭐 이렇게 그려놓고요. 얘가 x 이퀄 1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 이만큼이 되는 거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것이고 이 값은 우리가 2라는 거 아까 여기서 체크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만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즉 무슨 말이냐면 얘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의 값을 갖는 이런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이 범위 내에서 얘가 최대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같아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2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또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갈라야 돼요. 왜? A가 0에서 1 사이냐, A가 1보다 크냐라는 걸 내가 뭐 해야 되니까? 따져줘야 되니까. A가 만약에 0에서 1 사이라면 얘는 감소함수가 될 것이고, 감소함수면 최대값이라는 건 A의 마이너스 2제곱에서 최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 상황이라면 얘는 증가함수가 될 것이고, 증가하는 A의 어디에서? 제곱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뭐가 돼야 돼? 최대값에 해당하는 2라는 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뭐가 2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 A 값은 뭐 루트 2라고 이렇게 금방 나올 수가 있겠다. 루트 2라고 나오면 A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에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요, A분의 1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니? 2가 되는 거잖아. 어차피 뭐 A는 양수만 따질 거니까 얘 없애버리면은 여기는 루트인데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왔다 갔다 하면 결론적으로 A라는 거는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루트 2분의 1이라는 거는 0에서 1 사이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왜냐면 분모가 분자보다 뭐하니까 더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하고 루트 2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이 되는 거고, 두 개를 더해봐라 그러면 루트 2하고 2분의 1 루트 2니까 2분의 3 루트 2,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193번은 생각보다 굉장히 따질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지수함수라는 게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자, 이런 케이스가 있었죠. 제 편의상 그냥 2의 x제곱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y는 2분의 1의 뭐 x제곱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 만약에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로그 함수도 밑이 2인 함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y는 로그 2의 x인 함수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얘 어떻게 생겼겠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y = x라는 이 거에 대해서 대칭관계가 될 거니까 대칭성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면, 여기가 지금 몇 콤마 몇이죠? 0,1이죠. 그럼 자연스럽게는 무조건 어디를 지나야 되겠어? 1,0을 지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얘는 뭐 작은 쪽에 생각을 해보면 x쪽 작은 쪽에서 시작을 해서 쭉 증가하는 함수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수함수에서의 y 역할이 여기서는 x 역할이 되는 거고, y = x 대칭 관계니까. 그럼 그래프가 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y = 선생님이 x를 먼저 그려놓고 나서
그려보면, 일단 그리고 있다 먼저 설명할게요.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데, 파란색의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빨간색의 그래프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y 콜 x에 대한 대칭 관계를 통해서 일단 내가 그래프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 함수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면 기본적으로 내가 따져봐야 될 것도 충분히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의 이제 지수함수일 때는 정의역이 뭐였습니까? 실수 전체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정의역이었던 게 이 파란색인 로그 함수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 치역으로 가야 되겠지. 선생님, 니네가 조금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지수함수는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로그 함수와의 관계를 y 콜 x로 정확하게 대칭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로그 함수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한번 판단해보고 공부하자 그런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정의역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0보다 크다만 가능한 거지. 지수함수가 y가 0보다 크다만, 치역이 0보다 크다만 가능했던 것처럼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0보다 크다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지수함수가 지수함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다면 로그 함수는 치역이 뭐가 되는 겁니까? 실수 전체가 된다라는 거를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하고 따로따로 배우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그래프가 막 섞이면서 여러 개의 교점을 만들어내고 그 교점들을 가지고 뭐 도형을 만든다든지 또는 어떤 비례관계를 줘서 미지수들을 구하는 문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로 다루어야 될 지수로그 함수의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동안에 우리는 유리함수나 무리함수가 섞여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문제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 유리함수는 유리함수 그래프만 그려지고 무리는 무리함수만 그래프만 그려지고 기껏 해봐야 뭐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뤘었거든. 근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수와 로그가 뒤섞인 그러다 보니까 y 콜 x에 대한 대칭 관계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체크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많이 만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체크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결국에 파란색의 로그 함수는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고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될 것이고 얘가 0,2를 지났던 것처럼 이 친구는 1,0을 반드시 지나는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밑이 만약에 1보다 커서 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2라고 얘기했잖아요. 2가 됐을 때는 당연히 얘가 지수함수가 증가했던 것처럼 로그 함수도 증가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0에서 1 사이, 즉 밑이 2분의 1 대표성을 한번 가져보면 감소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뭐도 로그 함수도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y는 로그 이제 2의 x가 되고요. 여기는 y는 로그 2분의 1의 x가 된다. 여기 빨간색의 지수함수가 y축 대칭이었다라고 한다면 파란색 이 두 개의 로그 함수는 x축 대칭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y 콜 x 대칭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자, 이 친구가 지금 2예요. 이 친구가 자, 그럼 3이 되겠지. 맞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y축에 대칭되는 축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단 말이지. 그러면 로그 함수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렇게 올라오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x축에 더 가까이 가는 친구가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누가 2고 누가 3이냐라는 것도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친구가 2고 얘가 뭐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미시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야.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y 이퀄 x에서 무슨 관계니까? 대칭 관계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된 함수가 있죠. 이렇게 된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다라고 치면 자, 여기 있는 친구가 2분의 1이고 얘가 3분의 1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잖아. 맞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애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애가 3분의 1이고요. 여기 있는 친구가 2분의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여러 개 그래프를 섞어놓고 나가지고 대소관계 같은 거 따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 그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렇게 출발하면 되겠네. 어떻게 출발하면 되냐? 우리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그래프가 결국에는 뭐니? 지수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큰 경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2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내가 3이라고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쪽에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그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y축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게 3을 대칭한 거고 y축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2의 역수인 밑을 갖는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x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2가 되고 가까이 있는 게 밑이 3인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잖아. 그치? 밑이 2보다는 밑이 3이 y축에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걸 아니까 그걸 통해서 2분의 1과 3분의 1 밑인 지수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y 이퀄 x 대칭 관계에서 누가 더 x축에 가까이 있냐를 가지고 밑이 2인지 3인지 체크할 수가 있고 그러면 또 x축에 대칭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3분의 1이고 누가 2분의 1인 밑의 로그 함수인지도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 충분히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로그 함수를 무언가 새로운 함수를 배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지수 함수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함수식으로 뭐 주어진 그 로그 함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수하고 로그의 계산을 공부를 했잖아. 그치? 그냥 뭔가를 막 써서 외우는 개념이 아니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F1이다, F1이다. 그러면은 로그 함수 딱 여러분이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당연히 여기에 1이 들어간다라는 말이니까 0이 되겠구나. 즉 얘는 우리가 어떻게 봐도 됩니까? 1,0을 지난다 이런 말이잖아. 그치? 1,0을 지나가는 게 이제 뭐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을 때 로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A, 여기다가 A를 집어내면 얘는 2니까 2를 집어내면 결과물이 1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진수에 얘가 진수잖아. 진수. 그쵸? 그러니까 x 값에 여기 x에 xy가 들어가는 게 진수 위치죠. 함수 값은 실제 값의 덧셈으로 갈 수 있다. 로그의 덧셈이 진수에 뭘로 가는 거야? 곱셈으로 간다 라는 로그 성질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 성질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러한 성질을 갖는 함수 fx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런 성질을 갖는 함수를 로그 함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뜻이라고.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고 조금 공부를 하면 보면은 그냥 바로 보여요. 이게 지금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보일 때까지 계속 조금 의식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한 번에 뭐 이해는 될 수 있잖아. 얘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친구가 성립하겠구나. 이 과정을 보고 이해만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보니까 그런 거야. 사실은 대학 가서 만약에 수학과를 다니면 사실 이런 거 굳이 외울 필요가 없거든. 근데 여러분은 고등학생이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들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최대한 내가 많이 암기하고 있을수록 당연히 유리한 거지. 계산할 때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빨리빨리 할게요. 좀 얘기했던 거니까.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밑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지수하고의 관계에서 같이 나타냈고요.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 마찬가지로 지수함수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뭐 이런 뭐 정의역 이야기라든지 뭐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정근선을 그러면 뭘로 갖겠느냐 그 다음에 뭐 x축이다 대칭이다 이런 것들은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그냥 바로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면 되는 문제지 굳이 뭐 이거를 뭐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자, 밑의 크기에 따른 걸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사실은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그보다는 뭐가 더 편하죠? 지수가 더 편하고 지수 입장에서 봤을 때 밑이 1보다 큰 경우에 밑이 크면 클수록 축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잖아요. 빨리 증가하니까. 마찬가지죠. 로그도 같은 입장이 되겠지. 뭐 할수록 1보다 큰 상황에서는 밑이 크면 클수록 축에 달라붙어 축에.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축에. 그치? 그러니까는 당연히 2, 3, 4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같은 경우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밑이 2, 3, 4와 무슨 관계? X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가까이 있는 친구는 짝꿍 개념으로 4분의 1이 제일 X축에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를 하든지 간에 사실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 그쵸? X축, Y축 평행이동하는 거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 이렇게 이동을 하겠다. X축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축 X 대칭 이거 누가 모릅니까? 다 충분히 그냥 뭐 할 수 있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쭉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로그 함수의 역함수. 역함수라는 거는 y 꼴 x의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 함수의 형태로 뭐 한다는 거야?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지.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선생님 얘기했어. 너희들한테 오히려 지수 로그, 상위 로그 막 복잡한 거 계산하는 것보다 함수 파트에 들어가면 훨씬 우리는 더 편하게 재밌게 자유롭게 문제를 풀 수가 더 있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대소관계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언제 다 외웁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지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항상 지수함수의 기본 2, 3을 가지고 지수함수의 2분의 1, 3분의 1 체크하시고 지수함수의 2, 3을 가지고 로그의 및 2, 3을 체크를 하시고 로그의 2, 3을 가지고 로그의 및 2분의 1, 3분의 1을 X축 대칭관계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자유롭게 싹 정리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렇게 하고요. 여기 좀 빨간색부터는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 이게 이제 로그 함수가 갖는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겼을 때, 얘들아,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있는 이 n이라는 친구가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는 로그의 성질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 나에게 이렇게 제시된 이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시된 함수는 과연 같은 함수인지 다른 함수인지를 비교를 우리가 하는 거야. 이 수 계산할 때하고, 함수일 때하고는 당연히 얘들아 성향이 달라. 왜 성향이 다르냐면 수 계산할 때는 뭐만 되면 됩니까? 계산만 되면 돼요. 주원씨 계산만 되면 되니까. 계산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의역이라는 거에 대한 뭐를 받아? 지배를 받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에 있어서 어떤 모양을 띠는 일을 우리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얘부터 한번 볼게요. 얘부터.
자, 쌤이 2번부터 한번 보고 설명 한번 해볼게요.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잖아, 그치? 근데 로그 함수는 실수 전체가 아니죠. 제한돼 있죠. 어떻게 제한돼 있냐? 쉽게 말해서 여기는 진수가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는 게 바로 정의역에 제한된 조건이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 2번, 여러분이 2번 보시면 딱 이해가 될 건데,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하고, 여기 있는 4가 이렇게 뒤로 올라가서 4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하고, 이 fx하고 gx가 서로 정의역이 같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fx일 때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가 뭐가 되는 거니? 정의역이 되겠지. x가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 되니까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 당연히 0보다 큰 쪽에서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여기 있는 4는 당연히 뭐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만드는 역할만 하겠지. 이해됐어요? 그거에 비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x 4제곱이 0보다 크면 되거든, 얘들아. x 4제곱이 0보다 크면 x가 뭐도 가능하죠? 음수도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맞죠? 왜? 음수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4제곱이 돼버리면서 당연히 뭘로 만들어버리니까? 양수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쪽만 이렇게 가 있는 게 아니고요. 분수 모양처럼 x가 뭐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이 두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다 뭐하다는 얘기야?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아듣겠나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fx하고 gx는 전혀 다른 모양의 함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을 하면 1번 같은 경우 만약에 홀수 제곱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홀수 제곱은 자, 얘는 뭐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야. 그치? x 세제곱이 0보다 크려면 당연히 x 값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지. x가 음수면 당연히 음수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지수가 거듭 제곱의 형태가 되어 있을 때 무조건 다 가능하냐라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함수의 정의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홀수 제곱일 때는 당연히 얘는 같은 모양의 함수가 그려진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짝수일 때는 당연히 이렇게 그래프가 음수 쪽도 추가적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 2분의 1일 때는 어떨까요? 2분의 1일 때. 2분의 1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인 게 바로 뭐였냐면은 진수가 0보다 크냐 그 얘기였거든. 준이는 선생님 좀 가졌으면 너무 좋겠다 진짜 수업 시간. 내가 원이 없겠다. 진수가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야. 진수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여기서 진수는 x고요. 여기서 진수는 뭡니까? 루트 x가 되겠죠. 그럼 루트 x가 0보다 크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 있는 x는 뭐밖에 안 되죠? 양수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지수가 오느냐, 뭐 그거를 떠나서 원론적인 이야기가 뭐냐라고 봤을 때 여기에 뭐 x에 어떤 n제곱이 오거나 얘가 뭐 분수 형태가 오든 뭐가 오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얘가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음수도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만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된다는 거야? 체크해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3번 뭐 하겠습니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죠? 자,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다, 이거. 얘들아, 루트 x 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거 알면 당연히 얘는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x가 뭐만 아니면 되니? 0만 아니면 되겠지. 그럼 이런 경우는 당연히 같은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지금 얘가 이거라는 거를 지금 혹시 뭐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이 자리에. 자, 그래프를 이용한 두 함수의 대소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맞았다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Y축에 대해서 뭐가 일어나냐? 역전이 일어나. 뭐가 일어나? 역전이 일어나. 그치? 그러니까, X값이 음수일 때하고 X값이 양수일 때하고 따져보면은, 이렇게 X값이 음수야. 그러면, 밑이 큰 거보다 크네. 라고 이렇게 암기하거나 판단하지 말자. 그 얘기야. 그냥 이 그래프를 자체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뭐 하냐는 거야? 사진 뜻이 딱 찍어서 집어넣자. 그 얘기야. 그리고 어차피 여기가 뭐 A, B 이렇게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치? 이렇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자? 적당히 그냥 뭐 가장 큰 거 3, 2. 그럼 얘는 뭐 3분의 1. 물론 대칭이 아닐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대부분 뭐 크게 의심 안 해도 되니까 얘는 뭐 2분의 1 이 정도로 보고 이 그림을 좀 생각을 한번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로그함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지수 쪽 생각해보면은 여기가 3이었고 여기가 2였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이게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져서 오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3이고 네가 2가 되는구나. 그러면 X축 대칭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네가 3분의 1이고 네가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어떤 똑같은 X값, X 이퀄 P라는 값이 있으면 X 이퀄 P라는 값에서는 당연히 밑이 2인 게 가장 뭐야? 큰 Y값, 3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대칭관계가 되니까 3분의 1이 오히려 세 번째, 밑이 2분의 1일 때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마플 특강 문제 2번 문장 보세요. 마플 특강 문제 2번 문제 교육청 문제고요. 학교 내신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고 틀리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fx는 로그 a의 x고요. gx는 로그 b의 x다. 0에서 1 사이라고 했고 fx가 gx보다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모두 골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얘들아 뭐로 할 거냐면은 그냥 이런 거를 떠나서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려. 그냥 어떻게? 이렇게가 있고 이렇게가 있다라고 하면 0에서 1까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x 이퀄 1이라고 한번 해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그냥 그려봅시다. 이렇게 가는 거를 3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한다고 내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이거 대칭관계이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3분의 1 될 것이고요. 이렇게 가는 게 뭐가 되는 거냐? 2분의 1 된다.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뭐 하시라는 얘기야? 그리란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딱 갖다 놓고 지금 x가 0에서 1까지니까 우리는 누굴 따질 거냐면은 여기 있는 친구 따질 여기 있는 친구. 맞지? 여기 있는 친구 따질 거니까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 얘가 2분의 1 얘가 3분의 1 얘가 3 얘가 2 이렇게 순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F가 G보다 크다라는 거는 위에 있어야 돼. 맞지? 위에 있어야 되고 둘 다 1보다 만약에 큰 상황이라면 이 상황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A가 3이 되고 B가 뭐가 되면 되겠어? 2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위에 있을 거니까 둘 다 1보다 큰 상황에서는 맞아? 그러면 너는 뭐 답인 거 내가 뭐 할 수 있어? 금방 체크할 수가 있지. 헷갈릴 게 없어요. 자, 둘 다 만약에 0에서 1 사이, 둘 다 0에서 1 사이면 윗동네 가지고 봐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얘가 2분의 1이고, B가 뭐가 돼야 돼? 3분의 1 돼야 되겠지. 2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는 A가 B보다 더 뭐 해야 돼? 커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틀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는 1이고 B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A는 뭐 2분의 3분의 1 중에 하나란 얘기고, 그치? B는 뭐 2나 3 중에 하나란 얘기니까 당연히 얘도 뭐 하는 거 알 수 있어? 성립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뭐 할 수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네. A는 0에서 1 사이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B는 1보다 크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리고 0에서 1 사이면 얘네를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이렇게 따지시면 되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쉽게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어야 돼? 판단할 수 있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0에서 1 사이를 물어보냐, 1보다 큰 때를 물어볼 거냐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케이스대로 다 암기하는 거는, 물론 시험 직전에 뭐 암기 딱 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겠지. 그냥 이 그림 빨리 몇 번 그려보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자, 이게 뭐냐면 이 3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선생님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전국 단위 자사고가 되지 않는 이상 이 3번의 내용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수능에도 이 문제가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고요. 밑에 보면 이제 뭐 경찰대나 이런 쪽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서 우리 책에서 좀 실려 있는 건데, 일단 무슨 얘기냐면, 자, 지수함수 그래프는 이제 빨간색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죠. 로그 함수는 파란색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알겠니?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당연히 밑이 크면 클수록 하나는 y축에 달라붙고 하나는 x축에 달라붙으니까 두 개가 뭐 하겠어? 교점이 안 생기겠지. 그런데 밑이 점점 1보다는 크지만 밑이 점점 작아지다 보면 점점 약간 뚱뚱해지겠죠, 서로. 무슨 말인지 알지? 서로 뚱뚱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가 될 수도 있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뚱뚱해지면, 그러니까 더 1보다는 크지만 밑이 점점 더 1에 가까워지는 작은 값을 갖는다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형태를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러면은 접하게 되느냐? 그게 포인트인데요. 접하게 되는 순간이 이제 이때 접해요. 밑이 이럴 때. 이게 이제 영어 2야, 영어 2. 영어 2에 2분의 1제곱이야.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무리수 2라고 불러, 무리수 2.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에서만 배우는 거고요. 숫자로 표현되지, 수로 표현되지 않은 무리수는 두 개 있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뭐 있지? 파이. 3.14, 그치? 3.14하고 더불어서 얘는 무리수 2라고 하고, 이 무리수 2는 2.71828 이렇게 나가는 그런 수입니다. 그러니까 2의 2분의 1제곱을 밑으로 만약에 갖는다고 하면 여기 있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뭐 하는 거야? 정확하게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우리가 무리수 2를 당연히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는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이 2의 2분의 1제곱이라는 게 이 값이 얼마냐면은 이 값이 1.444 얼마야? 1.444 이렇게 나와요. 이 무리수 2의 2분의 1제곱이 1.444야. 그런데 루트 2가 얼마지? 루트 2가 1.414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접하는 순간이 1.444, 루트 2가 1.414잖아. 그러면 루트 2가 1.444보다 조금 더 뭐하니? 작은 값이지. 작은 값일수록 어떻게 된다고? 뚱뚱해진다고. 뚱뚱해지면은 한 점이 아니라 몇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어?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그렇게 나온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하고 이 교점의 문제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겠다라고 굳이 한다면 여러분은 밑이 루트 2일 때만 가능하다? 이 정도만 그냥 하나 외워놓으면 될 것 같아. 알겠니? 1.444일 때가 정확하게 접해. 근데 루트 2는 1.414니까 조금 더 뚱뚱해지니까 두 점에서 당연히 접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사관학교에서 이제 뭐 실근의 어떤 개수 문제로 나와 있는 건데,
어, 이거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개수가 뭐냐? 그냥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 여기 보면은 2의 2분의 x잖아. 그치? 맞죠? 2의 2분의 x. 그러니까 미시라는 건 항상 뭐야, 얘들아? x를 지수로 가지고 있는 게 미시잖아. 그렇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는 바로 얼마니, 원소가? 여기서 미는 얼마야? 2 아니죠? 집중해, 집중. 뭔 생각해? 집중해, 집중. 밑은 항상 집중해, 좀. 들어놓은 거잖아. 원서가 들어놓은 거잖아, 임마. 뭐 생각이 많습니까? 하여튼 학원에 와서 집중해. 수업할 땐 딴 생각 좀 하지 말고. 이 x제곱을 지수로 가지려면 밑은 2의 2분의 1제곱이야. 2의 2분의 1제곱이 바로 루트 2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얘는 밑이 2분의 1인 지수함수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밑이 루트 2인 로그 함수인데 절대값을 씌워놨지? 절대값 씌웠다는 건 당연히 뭐야? 분수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다 알아듣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여기에 파란색의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야? 로그에 절대값 씌워놓은 거. 양쪽으로 퍼져나가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지수함수 그래프를 여기서 이렇게 안 만나게 그릴 거냐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릴 거냐 라는 걸 가지고 좀 고민할 여지가 있는데 쌤이 얘기했어. 밑이 루트 2일 때는 몇 점에서 만난다고?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수함수와 여기는 로그함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는 거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때는 당연히 3개가 답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만 그냥 하나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로그함수 문제를 조금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익힌 문제만 그냥 쭉 한번 풀어주고요.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가시고 오면 이 양이 좀 많아서 다음 시간에 발전 문제도 쭉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수업을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네, 하고 오세요.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제곱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번 이거 박세종 뭐 말하는 겁니까? 이거 뭔 뜻이야? 아니 기억번 이거 뭔 뜻이냐고. 증가함수냐 그거 물어본 거잖아. 몰랐어? 그럼 대답을 안 해 왜 근데. 증가함수라는 거죠? 참이야 거짓이야? 이 아니죠. 왜? 밑이 1보다 크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죠. 밑이 1보다 커야 참이죠. 증가함수니까. 밑이 만약에 0에서 1 사이라면 뭐가 되는 거니까? 감소함수가 될 거니까. 근데 여기 밑 어디를 보더라도 1보다 크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함수 공부 충분히 했다면 이런 거는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세종, 요즘 공부 안 하니? 자, 2번. 이 함수의 그래프가 9,2를 지나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한다라는 건 a가 1보다 큰지 뭐 해보라는 얘기야? 체크해봐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9,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한번 해보면요. 2는 로그 a의 9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가 넘어가니까 a 제곱은 9가 되고요. a는 뭐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3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 맞죠?
a가 3이 되니까 a가 1보다 크니까 당연히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함수의 형태를 띈다라는 니은번은 정확한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보면 질문 들어간다. 이제 바로바로 다 했으니까 집중해. 그래프는 이거의 그래프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얘기했네. 그쵸?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이 세트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 지수다 로그다로가 아니야. 지수함수가 당연히 y축 대칭이었다면 로그함수는 누구 대칭이 돼야 되겠어? x축 대칭이 돼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도 틀렸다. 답은 니은번 하나가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가능한 친구들은 발전 문제까지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 좋고요. 조금 버겁다 생각하는 친구는 확인율의 변형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발전 문제는 다음 주에 쌤하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로그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골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거 우리가 누구 가지고 확인해야 돼? 밑을 가지고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쵸? 그런데 지수 같은 경우는 봐봐요. 지수 3 곱하기 만약에 2의 x가 있을 때 여기 있는 친구는 미사하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미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수함수의 특징상 이 곱하기 같은 경우, 이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2의 로그 2의 3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지, 이렇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이 돼서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을 얘는 뭐 하는 거야? 말하는 거다라는 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지수함수에서. 그런데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자, 로그 2의 x가 있고요. y는 로그 2의 x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얘하고는 밑이 똑같으니까 같은 함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까? 아니요. 얘는 안 된다고. 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3은 원래 로그 2의 x에다가 뭘 곱해준 거와 똑같아? 3을 곱해준 거 똑같아. 즉 y값이 몇 배가 된 거야? 3배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밑이 똑같다고 해서 얘는 평행이동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체크를 해야 되냐?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로그 뭔가 뭐 이렇게 2에 x가 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거를 갖다가 넘겨준 상태에서 밑을 체크하는 거야. 여기 있는 거를 넘겨준 상태에서 밑을 체크하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만약에 3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게 왜 y는 로그 2의 x하고 평행이동으로 할 수가 없냐면 x는 가만히 놔둔 상태가 돼야 되니까 이 3을 갖다가 누가 가져가야 돼? 얘가 가져가야 되는 거, 흡수를.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3분의 1제곱의 x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밑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세제곱근 2가 밑이 되는 거지 2가 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알아보겠니? 자,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밑이 바로 순수한 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밑이 2야. 얘도 당연히 밑이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이런 거 가지고는 뭐 다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컨트롤 해줄 수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분의 1이잖아. 그렇지? 2분의 1은 우리가 역수는 2하고 무슨 가족이야? 패밀리 가족이야. 역수는 얼마든지 뭐 만들 수 있으니까.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가능하다 이 말이야. 여기 로그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게 중요하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얘는 무조건 x만 있어야 돼. 이렇게 x만. 그러려면 3을 이 앞으로 보내셔야 되고요.
알아듣겠니? 그럼 이 3은 누가 가져가야 되는 거야? 얘가 고스란히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y는 로그 세제곱근 2의 x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고, 당연히 밑이 세제곱근 2가 밑이지 여기 눈에 보이는 2가 밑이 아니니까 너는 틀렸다 이렇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당연히 얘는 뭐 2분의 1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리얼번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얘들아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으면 이 친구가 만약에 4라고 하면 잘 들어봐.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거짓이요. 왜?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 지금. 밑 맞춰줄 수 있잖아. 2로 2가 튀어나오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 그치? 맞지? 얘가 가면 뭐가 돼? 루트 2가 갈 거 아니야. 루트 이렇게. 그럼 루트 4니까 얘는 어차피 밑이 얼마야? 2가 되니까 맞는 거 아니야? 얘가 2일 때 얘가 4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되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할 수 있어 없어?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계산상으로 보면 여기가 무조건 x가 돼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 제곱은 앞으로 튀어나오면 2가 되겠지. 그치? 네. 얘 x가 얘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밑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럼 2라는 거는 당연히 뭘로? 2분의 1제곱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역수 치고 나와야 되니까 2가. 그러면은 루트 4니까 답이 2가 되는 거니까 돼 안 돼? 안 돼요. 왜? 왜 안 돼? 쌤이 물어보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아, 뭔 개소리야 또.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야? 네. 왜 안 되냐고 왜? 아니 계산상으로 되잖아. 그래서 수학은 뭘로만 하면 안 돼? 저 X 범위. 그치?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수학을 계산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계산을. 자, 얘는 처음부터 무슨 함수야? 양쪽으로 품어내는 분수 모양의 함수가 되는 거야. 우리 아까 배웠잖아. x제곱이잖아, x제곱.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네. x제곱이니까 얘는 한쪽밖에 못 품어내는 거잖아. 얘는 양쪽으로 품어내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얘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얘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계산상으로만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디귿번의 문제에서 다 뭐 해버리는 거야? 아, 나 똑똑해. 이렇게 해가지고 너 맞아. 이렇게 체크하고 지 똑똑한 줄 안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부했잖아, 그렇지?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정의역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짝수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0만 안 되면 되니까 0을 제외한 음수 쪽에도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확실히 아셨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디귿번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3번 한번 봅시다. 자,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미지수 계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이제 이렇게 이 그래프가 미지수가 지금 뭐 얘하고 얘 두 개다, 그치? 0,1을 지나고 정근선 직선이 뭐 이것이다. A, B 구하라. 기본 문제 중에 하나죠. 얘들아, 정근선은 뭐냐면 자, 로그 함수에서의 항상 기준이 뭐냐면 정의역이 x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 이게 정의역이야. 알겠지? 그리고 정근선은 x 더하기 a가 0이다가 정근선이야. 이게 정근선이라고. 왜 그러냐면 정근선보다 크다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정근선은 그냥 뭐야? 이퀄이 되는 거야. 즉 여기에서의 정근선은 x 이퀄 마이너스 a가 되는데 그 정근선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은 뭐가 돼야 되겠어? 3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함수값 이거 뭐 대입해서 b 구하는 거야.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대소관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는 뭐 지수 파트에서 배웠던 것처럼 미술 가지고 이제 뭐 해결해버리면 되는데, 얘는 3에 뭐가 되죠? 3분의 2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얘는 3에 4분의 뭐가 되죠? 3이 되고 얘는 3에 2분의 1제곱이야. 그치? 우리가 지수 파트에서는 함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똑같이 뭘 곱했어? 3, 4, 2를 없앨 수 있는 12를 곱했던 거지. 그치?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지수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잖아. 지수함수. 얘를 갖다가 이렇게 지수함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y는 3의 x제곱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무슨 함수란 얘기죠? 증가함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증가함수가 당연히 여기는 x값이 뭐 할수록 클수록 그 값이 자연스럽게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4분의 3이 제일 크고 3분의 2가 두 번째, 2분의 1이 세 번째 대소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2번. 자, 조언은 이로 하고 자꾸 니네 밑에 뭐 보냐.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얘는 5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 튀어나가면 역수로 튀어나가야 되겠지? 그쵸? 그리고 그걸 얘가 뒤집어 쓰면은 얘는 결론적으로 로그 5의 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두 번째 있는 이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이거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이거. 5의 7. 로그 5의 7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네. 돼요? 네. 맞아요, 우석이? 아리까리한 친구들은 공부 좀 하세요, 진짜로. 우리가 로그 배웠을 때 밑을 바꾸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 내 맘대로가 있고 역수가 있다고 그랬지? 네. 내 맘대로에 의해서 얘는 이거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밑이 10을 써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한 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갈 수도 있으면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어야 돼? 올 수도 있어야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아, 저 식구 맨 앞에 앉아야 돼. 여기는 그럼 어떻게 돼? 5에 뭐가 되는 거니? 제곱이니까 튀어나오면 2분의 1 되고 일로 가면 루트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로그 5에 루트 20이다. 그러면은 이 밑이 5니까 얘는 뭐가 중요한 거야? 아, 나 증가함수야.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x값이 얘는 4, 얘는 7, 얘는 루트 20이니까 루트 20은 뭐 4점 얼마 되겠죠? 그럼 네가 1등, 네가 2등, 네가 3등으로 대소관계가 정리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다.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역함수 구하는 거는 뭐 정의역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근데 그래프 뭐 그린 다음에 체크하셔도 뭐 전혀 문제는 안 돼요. 그리고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 자체는 뭐 사실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이제 뭐 얘가 얘를 부호 바꿔서 바로 그냥 y는 뭐 로그 3에 x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게 돼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는 이제 뭐 나중에 하면 되고 역함수 바꾸는 거 선생님이 뭐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한번 x하고 y 바꾸셔가지고 하나씩 넘겨보면서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실수 a와 b가 1이 아닌 양수다 라고 얘기했어요.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b 항상 만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야. 둘 다 이렇게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겠잖아. 1보다 크니까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얘네 둘이가 어떤 경우만 생각하자고 굳이 만나려면은 루트 2 정도는 돼야 만난다 이런 얘기야. 우리한테는. 우리가 뭐 2의 2분의 2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쵸? 그러니까는 그냥 밑이 루트 2일 때는 만나. 밑이 루트 2보다 크면 안 만나.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둘 다 1보다 큰 경우에서.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너는 항상 만나는 건 아니겠죠. 1보다만 크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0하고 1 사이야.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하나는 증가함수고 하나는 감수함수야. 그러면 걔네는 어디선가는 만나지 않겠니?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둘 다 증가하면 안 만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평행하지 않더라도 두 곡선이 이렇게 가면 안 만날 수 있으니까, 그치? 네. 하나는 증가해. 하나는 감소해. 그럼 얘네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느 순간에서는 뭐 해야 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냥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야? 굳이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니잖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쵸? 그래서 니은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만나게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감소하는 경우에는 둘 다 감소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거든. 둘 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얘도 무조건 만나게 됩니다. 둘 다 감소하는 경우도. 둘 다 감소하는 경우도 예를 들면 하나가 이렇게 감소하고 하나가 이렇게 감소하면 안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해봐. 하나가 얘들아 실수 전체가 돼야 되니까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안 만나려면 얘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안 만나는 거거든. 근데 이거 자체가 실수 전체라고. 쉽게 말하면 실수 끝이에요. 끝 첫정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파란색도 무언가 하나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두 개가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더군다나 하나는 지수고 하나는 로그잖아. 그러니까 얘네도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만날 수밖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1보다 클 때, 이때는 루트 2라고 한다면은 내가 만나는 거 인정해 줄게. 알겠어? 그런데 루트 2보다 크거나,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0, 1 사이, 1보다 크다, 둘 다 0, 1 사이라면은 만날 수밖에 없다. 7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두 함수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D 값을 이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뭐 어렵진 않습니다. 보세요. 체크해보시면 여기가 지금 얼마니 얘들아? 1이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은 요렇게 가면 결국에는 여기 위에니까 얘를 가지고 따져야 되겠지? 네. A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1 나온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당연히 A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 너는 2가 되겠구나 라는 갈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C값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여기다가 2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얘는 2에 뭐가 되겠어? 제곱, 즉 4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다시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 B를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겠다는 거야? 4가 되겠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은 B는 뭐가 됩니까? 2의 4제곱 1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2에 뭘 집어넣는 거야? 16제곱이니까 D는 2에 뭐가 되겠어? 16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A, B, C, D를 곱하라고 했습니다. A는 2예요.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16제곱이니까 얘는 2에 20에다가 1이니까 23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치? 여기다가 로그에다 올려주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23이 정답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무리에서도 많이 했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이 새롭게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8번 이런 것들도 되게 이제 간단한 문제긴 한데,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1이라는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네. 우리 당연히 이거는 y 콜 x 등장시켜가지고 얘하고 이거의 관계를 가지고 따질 거야 라는 건 당연한 얘기죠. 자,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고요. 이 두 점의 x좌표가 뭐라 그랬어? 2라고 2라고 그랬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 이 친구가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냐라고 보면 1,1도 지나야 되고 2,2도 지나야 돼. 이 말이 되겠지. 이 친구가 뭔가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하고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x 이퀄 1이고 여기가 x 이퀄 2라면 여기는 1,1, 2는 반드시 2,2만 가능할 거니까. 그럼 여기 미지수가 지금 뭐 m하고 a하고 있으니까 대입을 한번 해보면요. 1은 로그 a에 1-m 플러스 1이고요. 2는 로그 a에 2-m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가니까 뭐가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어요? 네. 그럼 얘가 넘어가면 a의 0제곱이니까 1-m은 얘들아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니? 넘어가면은 1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왔다 갔다 하면 m이라는 거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 이 말이 될 수가 있겠네. 뭐 m이 0이면 a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뭐 함수식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분이 뭐 충분히 잘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넓이 한번 구해보라 이런 말입니다. 넓이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y 콜 x와 수직으로 만난다. y 콜 x와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는 여기 있는 gx라는 친구와 여기 있는 fx가 이미 얘네가 무슨 관계라는 거야? 역함수 관계다. 뭐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겠죠. 그쵸? 자, fx가 로그 2입니다. 얘가 로그 2예요. 로그 2의 x고요. 얘는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는 뭐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4점의 좌표를 알면 각각 3점씩 이용해서 그냥 딱딱따로 구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의 어떤 그런 관계가 편하면 그렇게 구해도 당연히 상관이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는 항상 뭐부터 한번 체크하자? 좌표부터 한번 구해보자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D라는 좌표가 지금 얘가 1이니까 그럼 여기다 1 집어가 D는 뭐가 되겠어?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D가 1, 만약에 2라면 여기는 A라는 친구는 Y = X에 대해서 대칭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얘는 2,1이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얘가 쭉 따라가는 거 보니까 얘가 같다라는 거니까 이거의 Y 값이 뭐라는 얘기야? 일단은 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얘가 2가 된다는 얘기니까 2가 되려면 넘어가니까 x는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c 좌표도 당연히 2,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죠? 그럼 우리는 뭐 c 좌표, d 좌표, a 좌표, b 좌표를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뭐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으로 구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근데 얘는 이게 지금 뭐야? 반듯하잖아, 그치? 그리고 뭐 이 높이 같은 거 되게 쉽게 뭐 할 수가 있어, 얘들아? 알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뭔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 틀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삼각형의 세 좌표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0번 봅시다. 자, 넓이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넓이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고요. A가 얘가 2,3이라고 했습니다. 2,3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여기 있는 A하고 B가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다라는 거는 뭐 다 우리가 익히 이제 알고 있죠. 그럼 여기 있는 B라는 친구가 바로 뭐가 되냐? 3,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상태에서 이 넓이 구하라는 문제는 거의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맞죠? 왜 그러냐면은 얘가 1 될 것이고 여기가 2고 얘가 뭐가 돼? 3이 되는 사다리꼴 넓이 구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넓이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계속 뭐 해왔던 것들이야. 우리는 이런 곡선 형태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짜게 보면, 이렇게 짜게 보면, 여기 있는 친구를 이로 집어넣으면은 결국에 나는 이러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라는 거는 얘가 지금 x고요. 얘가 지금 얼마니 얘들아? 2잖아, 2. 그치? 그러니까 이 길이가 2가 되겠다라는 거는 우리는 누구나 쉽게 다 알 수가 있겠지. 맞죠? 평행이동 관계 보면은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친구도 당연히 얘가 2가 돼야 되고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B 좌표가 2,1이라는 걸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2, 뭐가 되겠어? 4가 돼야 되니까 얘가 4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밑변이 2가 되고 높이는 여기가 되니까 높이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지금 이거는 뭐 익히 문제는 아주 단순하지만 발전 문제 가보면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만나게 될 거는 이런 수준의 문제는 너무 쉽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뭐 함수나 어디든 기타 등등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는 무조건 누구야? 좌표를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빨리 그릴 수가 있느냐, 구할 수 있느냐, 그렇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고생했습니다.